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부동산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입니다. 02-6626-032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인간의 선택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알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번호 02-6626-0321번이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이곳에 여러분이 고민되는 내용을 글로 올려주시면 이동주 대표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SNS 메신저 들어오신 뒤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오픈 채팅 메뉴 누르시면 거기 검색창이 뜨는데요.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오늘 날짜로 된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하고요. 먼저 들어와서 가장 빨리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물건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2호선 영등포 구청역, 1호선 영등포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의도, 상암, 마곡 등과도 가까워서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춘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물건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2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남겨주신 모든 사연들은 우리 이동주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체크를 해주시니까 전화 연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양천구 신목로 23 네. 현대아파트를 네. 2002년 3월에 매수해서 현재 거주 중이고요. 네. 양천구 목동 동로 12길 23 대림아파트를 2016년 12월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대림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지, 현대아파트를 매도하고 대림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하는지 미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주하고 계신 양천구 현대도 짚어드리고요. 또 대림 네. 아파트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대림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을런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을런지 만약에 대림 아파트가 괜찮다면 현대 아파트를 또 매도라는 게 좋을런지 두 군데 모두 정확한 네.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제가 신문로 23이라고 주소를 잘 들어서 지금 검색을 해놨고요. 네. 다음으로 대림 아파트가 혹시 그 오목교역하고 붙어 있는 대림 아파트 말씀하시나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사거리. 현대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대림 아파트를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거주는 지금 어디서 현대 아파트에 사고 계시고요? 현대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3월에 매수해서. 아, 2002년도에 매수하셨고요. 그 네. 대림 아파트는요? 대림아파트는 2016년 12월에 매수했습니다. 아, 2년 전에 매수하셨네요. 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요. 네. 자, 일단은 두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딱 눈에 딱 들어와요. 네. 두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 대림아파트가요. 그렇죠. 역세권과 우리가 역세권과 비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역세권과 비역세권에 누가 더 유리해? 그럼 당연히 역세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마 이 지역에서 가격적인 그 형성도 이 대림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이 대림 아파트가 학군도 이쪽 지역 내에서는 학군도 더 선호하는 학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목동 초등학교나 목동 중학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목동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또 살펴보면 목동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을 딱 살펴봐라 그러면은 업무타운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학군을 먼저 떠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군 중에서도 분명히 지역 내에서도 선호 학군은 분명히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학군을 갖춘 곳이 좋은 것이고 또 역세권은 그만큼 생활 환경도 좋으니까 당연히 입지적인 장점도 부각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더 보유하는 게 맞냐 그럼 당연히 대림을 더 보유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대림을 2016년도에 구입하셨다며요. 네. 그리고 이 현대는 2002년도인가요? 3년? 네. 2002년 3월. 2002년도. 그러면 예. 현재 이거 주택 두 개 말고 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현대 아파트도 비역세권이고 그 역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선호도는 있기 때문에 최근 2, 3년 사이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다면은 가격이 오른 주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세테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장 좋은 세테크는 뭐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좋은 세테크. 비과세잖아요. 네. 비과세지. 네. 예,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대림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고 이 현대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처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이게 처분하면 이제 잉여 자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자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 목적에 맞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동권이라면 목동권에서 아파트라면은 아무래도 목동권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목동 신시가지 단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같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퍼져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신에 현대 아파트보다 조금 더 역과의 접근성이 가깝던지 아니면 주변에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뭐 백화점과 가깝다든가 아니면 편의시설과 네. 가깝다든가 이런 곳을 네.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활용하셔서 대림으로 입주하시고 현대는 처분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일까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제가 그 광명에 있는 광명역, 네.
네, 태영 대시양 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명 뉴타운 14구역에 네. 네, 거기 또 이제 입주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두 군데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광명 14구역 같은 경우 10월 말부터 네. 이제 이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여기를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할지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광명시의 태영 대시양 그리고 네. 뉴타운 14구역 입주권까지 진단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 네. 등록을 하는 게 좋을런지 역시나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세요.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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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역 태영은 지금 광명 역세권에 해당되는 아파트고 광명 14구역은 그 광명의 이제 구도심의 뉴타운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태영은 그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태영하고 지금 분양권 하나 갖고 있고 14구역은 조합원 자격이니까 1주택이고 그죠? 이 두 개 말고 또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네. 생각이 조금 이제 달라져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14구역이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주고 있고 그럼 뭘 활용하면 네.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은 14구역이 이주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는 한 4, 5년 뒤면은 새 아파트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1주택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 태영 대시양은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아직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주택을 다른 게 또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상태에서는 1주택이신 거예요, 일단은. 네, 네. 그죠? 그러면은 네. 1주택이면서 이 태영이 입주하는 순간 이게 이제 새 아파트 2020년에 지금 입주 계획이니까 입주하는 네. 순간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2주택 됨으로써 그 14구역의 1주택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돼요. 네, 네. 그럼 뭐냐면 저는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조금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14구역을 구입하신 지 언제라고 그러셨죠? 올 3월에 구입했어요. 올해 3월에 구입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미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구입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 광명 뉴타운을 네. 임대사업자를 그러면 내야 이렇게 하시죠. 되는지. 원래는 제가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지금 세테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14구역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지금 주택이 돼버렸으니까 네, 네. 어차피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면은 다행히도 3월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시자고요. 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면 태영을 네네. 조금 더 끌고 가시자고요. 원래는 태영 입주해서 한 일시적 2주택 네. 기간에서 팔고 다시 이렇게 이걸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14구역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태영도 그렇게 되면 한 입주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임대사업 네. 등록하는 기간 동안. 왜냐하면 네, 네. 이 광명에서 지금 시흥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에 한 테크노밸리 한 60만 평 정도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명 역세권하고 연계를 해서 이 광명이 사실은 자족 도시는 아니고 서울의 배후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 광명 역세권 주변으로 테크노밸리를 개발시키면서 여기를 자족 기능을 갖춘 곳으로 자족 도시로 바꾸려는 계획을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KTX 가스는 이 광명 역세권 주변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광명역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계획이 또 있냐면 여기 신안산선도 계획이 돼 있어요. 네. 신안산선도 계획돼 있고 그 인천 월곶 아시죠? 네.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게 월판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광명역을 거쳐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일단 이 14구역을 등록을 하는 순간 나는 일단 8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이.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기간까지 이렇게 되면 등록을 했을 때는 이 태영을 끌고 가도 주변에 바뀌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두 개 다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굳이 네. 세테크 비과세 요건을 내가 못 만들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는 조건에 세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이익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4구역 같은 경우도 광명 14구역 같은 경우도 광명 전체 뉴타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14구역도
물론 8년이라는 의무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겠지만은 이때 의무 기간 채웠다고 해서 딱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물론 그때 가서 시장 상황과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이것도 사실상은 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한 지역적인 장점이 있는 곳이니까요. 두 개 다 방향을 장기 투자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그 14구역이 이주하기 전에 어쨌든 사업자를,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이주. 그렇죠. 지금 바로 내세요. 아, 바로요? 지금 바로 내시고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하고 또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종부세하고 양도세하고 적용 법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근데 현재는 뭐 합산해서 이렇게 할 이유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현재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등록을 해놓으면 신주택이 바뀌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등록 당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 네. 예, 새 아파트 되기 전에 등록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등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얼마나 이제 앓고 있던 고민들이 확 해결이 될까요? 부동산 고민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지만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고 쉬운 고민 해결도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픈 채팅방에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남겨주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님이 이런 사연 올려주셨네요. 광진구 자양동에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 51평형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자양동의 더샵 스타시티는 워낙 그 지역에서 유명한 단지이고 또 보안도 잘 돼 있고 이런 곳으로 유명하기는 한데요.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거는 평수가 좀 크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는 걸려요. 근데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그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중소형 평수보다는 아직 낮고 그 중소형과 대형 평수의 가격 격차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하겠지만은 일단 당분간 현 시점까지 중소형이 많이 치고 올라온 현 시점에서는 아직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특히나 주상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는 대형 50평대는 실제 아파트로 보게 되면은 그 40평대 아파트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충분히 그 정도 평수까지는 수요자가 발생되는 평수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때까지는 보유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만나볼게요. 재건축이 너무 갈 길이 멀다고 목동 신시가지 5단지 35평 17년 차 거주 중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매도하려고 해도 거래 절벽인 것 같아요 하면서 7개월 뒤에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끝나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이 돼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 외에도 지금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고민하실 때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차익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을 내가 활용하지 못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5단지 35평 17년 동안 보유하셨다면은 차익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클 거예요. 그럼 저거는 무조건 1주택 비과세로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기는 했지만 새로 구입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어딘지를 안 올려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생기겠지만은 어쨌건 제 의견으로서는 5단지 35평을 끝까지 그냥 지키시고 재건축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네. 새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다른 그러니까 세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유지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하지 말고 좀 유지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몇 가지 고민들을 들어보고 해결을 도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한경 이동주 검색하시면 오늘 날짜로 돼 있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이 나오고요. 그곳에 고민되는 내용을 글로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사연 올려주시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사연 방송이 끝나고도 이동주 대표님이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고민 1대1 고민 상담도 좋지만 좀 이동주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 호재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공부해서 똑똑해지실 수 있도록 세미나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서울에는 참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그 네. 좋은 호재가 적용되는 시기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마다 적용되는 호재만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셔도요. 효율적인 분산과 함께 향후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정도까지도 안정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갖춘 곳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이런 개발 호재들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특히나 객관적인 자료, 즉 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주물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지역을 선정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호재가 있다고 하던데 하고 무작정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가 보는 좀 유망한 호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금요일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무료 강연의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재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무료 강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바로 내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강동구 천호동에 네. 167에 169번지 다가구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산지 2년 정도 됐는데 이거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갖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알 수가 없으시니까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리고요. 천호동의 다가구 주택 대표님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번지수를 잘 못 들어서 167에 네. 169번지입니다. 167에 169번지요? 네네. 천호동의 다가구 주택이에요? 예. 대지면 30평짜리. 대지가 30평짜리예요? 예. 여기가 좀 작은 저기가 많죠, 지분들이. 3m 도로예요. 그 앞에가. 그죠? 예, 네. 맞아요. 여기가 좀 작은 필지들이 많고 건물도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92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럼 이거를 처음에 2년 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뭘 보고 구입하신 거예요? 제가 임대사업은 다 등록을 해놨는데 네네. 그쪽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이라든지 제가 다가구는 한 번도 사질 않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에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네.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잘 오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안 오르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역적으로 천호동을 선택한 건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강동에서도 이 천호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건 맞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임대사업 등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건 안 했습니다. 등록 안 하셨어요? 아파트들만 했고, 그거는 좀 다행이네요, 이거는. 네.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땅을 사잖아요, 이제. 네. 이거 다가구를 산다라는 건 땅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액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개발이 언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있을 때, 그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30평이라는 땅을 내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가 붙어야 되냐면 개발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됐을 거라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 천호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성내동과 연결된 이쪽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가 수립된 곳들을 개발하기도 지금 버거운 시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건 지역까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실제 개발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건물 연수를 여쭤봤잖아요. 네. 건물 연수가 다가구 주택인데 20년 이상 된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러면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임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여기 지금 뭐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 그냥 처분하고 조금 더 내 목적에 맞는 곳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기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금액이 비싸도 지분의 단가가 비쌌어도 사실은 이 천호 뉴타운 내에서 재개발 돌아가는 곳 있잖아요. 예. 그곳을 들어가셨었어야 됐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네. 지역 선택은 잘했는데 물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임대사업 등록 안 하셨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면 뭐 양도세 안 나가니까. 네, 더 가져가면 더 골치 아프니까 예. 그냥 처분하고 우리 갈아타시자고요. 그게 훨씬 더 앞으로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선정은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좋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내에서도 좀 대장주에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럼 거기가 어딜까?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0321번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저는 도봉구 창동 그 4단지 아파트를 한 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17평. 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단지가 좀 더 빨리 오르고 네. 그래서 1단지하고 4단지 차이점과 앞으로 더 가격이 지금보다 갭이 더 많아질 수 있나? 그리고 재건축은 언제쯤 될 수 있나? 재건축이 되면 1단지가 더 확실히 더 좋아지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공 주공 4단지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신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진단을 도와드리고요. 원래 남의 떡이 다 더 커 보이는 법인데 네. 여기 정말로 1단지가 조금 더 큰 건지 가치가 높은 건지 두 군데 비교해서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동 내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더 나을까가 지금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4단지를 구입하셨는데 1단지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지금 그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창동에서 가실 것이면 그냥 4단지 갖고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세요? 만약에 지역을 이동하겠다 그러면 창동에서 창동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 창동에서 노원역 쪽으로 가셔야 돼요. 노원역 쪽으로. 예,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창동 주공단지들 중에서 사실 재건축을 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조금 높을 곳들이 몇 단지 안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단지하고 4단지가 해당은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 창동에서 가장 큰 호재는 창동역과 노원역에 이루어지는 창동 그 차량기지 개발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 창동역하고 가까운 건 1단지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4단지 녹천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가 보편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들끼리 모여 있는 곳들이 보편적으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해줘요. 근데 1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물론 옆에는 있지만 사실 주변 지역이 주거 단지하고 같이 일반 주거 지역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띄는 게 먼저 창동역세권이 보이다 보니까 1단지가 움직이고 4단지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1단지, 여기서는 1단지만 재건축을 할 것이고 여기는 4단지하고 19단지가 같이 재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끼리만 모여 있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주거 지역이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가 감싸고 있고 당연히 가치 상승 면으로 보면은 이쪽이 조금 4단지 쪽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여기서 갈아탈 거면 노원역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쨌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상계동 쪽이에요. 그죠? 네. 그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창동 역세권 개발을 딱 보게 되면 큰 그림을 놓고 딱 보게 되면 실제 차량 기지가 어디 있어요? 노원구죠. 노원역에 있죠. 네. 그럼 차량 기지 개발하면 누가 이 호재를 보는 거예요? 노원역이 호재 보잖아요. 네. 그럼 노원역에 있는 상계주공 단지가 재건축이 더 원활하고 빨리 진행되겠어요? 창동이 빨리 진행되겠어요? 일단 이쪽 상계동 쪽의 주공 단지가 움직여 주고 2차적으로 창동의 주공단지가 움직여주는 구조거든요. 이 지역의 주거 시장이. 네. 그럼 당연히 먼저 움직이는 쪽에 내가 가서 들어가 있어야 먼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처분을 하더라도 이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네. 굳이 여기서 1단지로 갈 이유는 없다. 단 이 4단지를 처분하고 노원역 주변에 재건축 용적률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가는 거는 찬성한다.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미련을 버려요. 1단지로 가는 이건 거를. 미련 버리시고. 네. 1단지가 지금 더 훨씬 갭이 멀어지니까 4단지 갖고 계시죠. 제 가... 생각에는 이것도 4단지도 오래 가져갈 필요 없고요. 이 지역 내에서는 노원 쪽으로 빨리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재건축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아무래도 4단지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 노원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6676-0321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신림 2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네. 이게 전망하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림 이동의 현대 아파트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갭 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15평짜리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그건 전세로. 거주 안 하고 계시고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신림 이동의 현대 아파트가 있기는 한데 갭 투자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곳 진단 도와드리면서 갭 투자 좀 유망 지역 어디가 있을런지까지 대표님 답변 들어보세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신림 현대 아파트 갖고 계시고 예. 첫 번째 궁금한 게 신림 현대 아파트를 보유할지 말지가 궁금하시고 예, 전망이요. 네, 두 번째로는 현대 아파트와 별개로 또 갭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신림 현대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하세요.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돼요. 자, 신림 현대 네. 아파트가 예. 단지 세대 규모도 좀 커요, 그죠? 네. 그럼 이 신림 현대 아파트가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교통이요. 교통, 그렇죠. 자, 네. 근데 지금 교통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경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이 공사가 딱 예. 들어오면 이 경전철역이 어디 들어오냐면 이 주민센터 있는 데 하나 들어오고 신림 뉴타운 있는 데 있잖아요. 아, 예. 여기 들어와요. 그럼 내 단지를 중심으로 정문으로 가도 5분, 후분으로 가도 5분 이 경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사실 이 신림동이 정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게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 나를 데려다주는 대중교통. 네. 근데 이 여건이 지금 개선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용을 가능한 시기가 되면은 훨씬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림 뉴타운 있잖아요. 네. 이 신림 뉴타운이 지금 여기가 1구역이고 저 뒤쪽이 2구역인데 2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착공 들어갈 거고 1구역도 다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게 새 아파트인데 대단지 새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올 때쯤 되면 이게 이 새 아파트가 싼 가격이 되겠어요? 아니면 비싼 가격을 형성하겠어요? 비싼 가격. 비싼 가격 형성하죠. 네. 물론 내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얘보단 당연히 싸겠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점 놓고 보면. 그러면 얘 새 아파트 여기 입주하게 되면 얘 갭 메우기도 들어가겠죠. 네네. 또 여기 역세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조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5년 이상이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투자적으로 갭 투자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거 갭 투자하실 거예요? 저기. 상품의 종류. 다세대요. 다세대. 자, 다세대 갭 투자는 명확해요. 우리 지금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우리가 크게는 지금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제일 좋아지는 곳이 어디래요? 맨날 떠들잖아요. 3도심이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7개의 부도심, 광역 거점. 그리고 12개의 지역 거점. 여기만 해도 벌써 22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3도심에서 내가 갭 투자로 가장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선택하시면 돼요. 강남도 아직 1억 미만 투자 가능하시고 또 한양도성이 있는 중구 일대도 5천만 원 전후가 투자 가능하시고 그 3도심 중에 제일 열악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만 원대 투자도 가능해요. 이런 데 지금 갭 투자 하시면은요. 얼마든지 투입 금액 대비 좀 높게 본다라면 2배 정도의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이런 지역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역과 물건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 이후에 따로 상담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보유하고 계신 곳도 진단 도와드리면서 일단 갭 투자에 대한 문의도 주셨는데 2배 이상 오를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야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통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이동주 대표 이렇게 명쾌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도 진단 도와드리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린 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주염역 실거주 목적으로 문촌주공 7, 9단지나 8단지 동아 매수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괜찮은 투자일지 물어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산이네요. 자, 일산을 들어가시겠다, 들어가시겠다 얘기한 거고 주염역을 끼고 있는 대화역하고도 좀 중간거리에 있는 또 주공단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소형 일산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에서 정부에서 지금 뭘 발표를 했냐면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평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할 겁니다 하면서 사실상 그 일산과 서울의 가운데 있는 지금 대공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공역세권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의 공급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일산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조금 가늠이 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 시기에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꼭 일산을 선택해야 될지는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공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화정이나 능곡 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이 킨텍스, GTX라는 호재도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더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서울과 가까운 데서 조성되는 신도시 효과를 같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는 그 접근성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호재 많은 곳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픈 채팅방 질문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돼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동주 대표님이 다 확인하시니까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예. 제가 마포 아현동에 공덕 자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좀 팔고, 네. 그, 대흥동에 지금 분양권인데 신촌 그랑자이 있어요. 네. 그걸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서, 음. 나중에 뭐 살아도 좋고, 거의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그럼 공덕자이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갈아타기 계획을 세워보셨는데 아현 자이를 매도하고 대흥동의 신촌 그랑자이 분양권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향후에 거주하실 생각도 있으시대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 그 공덕자이가 지금 애호개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랑자이는 그 대연 2구역 지금 재개발한 거고. 예, 예. 사실 공덕자이를 네. 예, 공덕자이를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라 네네. 사실 굳이 옮겨야 되는 실익이 있냐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일단 지역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두 개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5호선 네네. 역세권에 뭐 2호선 역세권에 또 여기 또 세대수도 거의 뭐 1000세대 이상 조성되는 곳이고 해서 입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이제 구분되는 건 뭐냐면 어쨌건 새 아파트냐, 나도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 기존 입주 아파트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을 때는 어쨌건 연수 차이는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덕자이하고 그랑자이의 큰 차이라면은 여기는 또 다양한 구조를 갖춘 평면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예, 예. 굳이 내가 그러니까 큰 실익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거래 비용을 생각한다라면은 그 큰 실익은 없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갈아탔을 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조금이라도 새 아파트를 특히나 도심권 내기 때문에 도심권 내에서의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공덕자이는 조금 대규모 주거타운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대연 2구역을 재개발한 곳은 아현뉴타운과 같이 어우러진 대규모 주거타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학군도 이쪽에 새로운 신규 학군이 지금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 찬성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화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쉽다, 우리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호재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026676-0321번으로 신청받고 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